안녕하십니까. 신고대학교 윤승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한 주제는요, 뉴 노멀 시대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융합과 적용입니다. 이 연구는 완전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의 목차는 이러하고요. 먼저 혁신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수학습 모형을 제가 융합 개발해서 중국어 교과에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요. 어학 교과의 특징은 수업 내용의 누적과 확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학습을 특징을 고려할 때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학습과 스마트 러닝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완전학습은 효과적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초반에 공교육에 도입이 되어서 뭔가 진행이 되었었지만 보조학습 자료의 제작 그리고 학습 결손 회복에 필요한 추가적인 학습 시간이 소요되고 인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과 보완점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러닝은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요. 사용자 중심의 교육 몰입도가 높은 학습 방법이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학습 집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스마트 러닝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혼합할 수 있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의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교과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선행 연구의 그런 제언과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언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저는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완전학습과 스마트 러닝의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뭔가 보완점은 스스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융합해 보았는데요. 개별학습을 통한 학습 회복의 특징을 지닌 완전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그 완전학습 모형의 10단계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전략 그리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융합 적용해서 완전학습 모형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모형으로 제가 기대한 기대 효과는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수업 시간이 항상 부족했던 점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과 굉장히 게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키다가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로 뭔가 교과의 전문성을 담아서 그것을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으로 뭔가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완전학습 모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보조학습 도구가 확보가 좀 어렵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효과적인 완전학습 보조학습 도구를 확보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그리고 기대 효과로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이고요. 연구 내용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문헌 고찰을 시작해서 학습자 분석, 교과목 분석, 환경 분석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문헌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기반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프로그램 학습과 게임 요소를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포스트클래스 수업 후에 적용 이렇게 나누어서 그 모형을 적용시키고 나중에 모든 평가와 학생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전 요구 분석입니다. 사전 요구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학습자 측면과 교수자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저는 솔루션으로서 프로그램 학습, 그리고 퀴즈, 그다음에 마이크로 러닝, 그다음에 문법의 집중 수업, 과제 수행 피드백, 그다음에 중국어 활용, 서비스 역할 연기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기획을 해 보았고요. 이 프로그램 학습과 퀴즈, 마이크로 러닝은 한 가지 교육 도구로서, 즉 교육 도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학습 시간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하에 이렇게 한 가지 학습 도구로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의 10단계 교육 과정이고요. 이 10단계 교육 과정을 제가 조금 전에 솔루션으로 제시했던 그 교수학습 방법을 여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모바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역할 연기를 활용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다 여기 10단계에 적용을 시켰고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모바일을 표시된 부분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조금 언뜻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학습자는 수업 전에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 단어를 화면에 터치를 하면서 직접 쓰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의 TTS 기능을 활용해서 외국어 음성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직접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어학 연습을, 발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발음 연습을 한 것은 사전에 녹음을 해서 과제로 제출을 했고, 제가 그것을 수업 전에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확인하여서 해당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단어 퀴즈, 빈칸 퀴즈, 문장 배열 퀴즈 이러한 반복적인 반복 학습을 통한 퀴즈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수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저는 학생들의 그 학습 통제를 위해서 사전 학습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퀴즈를 진행을 했는데요. 종합 퀴즈라고 해서 모든 연습했던 퀴즈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것을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수업의 시작으로 삼았고요. 이후에는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한 문장과 단어를 토대로 심화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문법과 단어의 심화학습, 예제 풀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형성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 사이트에 설문 툴을 활용해서 빠르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한 12문제, 10문제 정도의 그런 연습 문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학생들이 뭔가 그 형성평가가 굉장히 매 시간, 수업 시간 말미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채점에 대한 굉장히 인적, 시간적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설문을 활용을 해서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어떤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제가 그 형성평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수업 주제에 대한 유튜브 학습을 컨텐츠를 같이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마이크로 러닝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예전에 사전학습에서 못다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챕터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충학습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CFL 초급이라는 교과를 이번에 이 연구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2학년 1학기 교과목이었고요.
CF1 초급은 선수 교과로서 항공기초 중국어 교과가 먼저 선수 교과로서 수강이 되었고요. 같은 2학년 1학기에는 항공객실 서비스 실무 실습이라고 하는 항공객실 서비스에 대한 실무를 연습하는 그런 교과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CF1 초급에서 뭔가 항공객실 중국어 회화를 배움에 있어서 실무와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목과 같이 배치가 되었고, 한켠에서는 학생들이 실무를 롤플레잉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저와 함께 그 롤플레잉에 대한 중국어 회화를 연습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총 역할 연기를 하는 그런 또 자리를 마련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활용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심화 문법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가 팀 과제로서 서비스 회화 장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문을 제가 피드백하고 녹음 파일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 발음 공부를 연습을 해서 나중에 이 항공객실 서비스 실무 실습, 그다음에 CF1 초급 교과를 융합한 내용으로 역할 연기를 총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저의 연구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먼저 저희 대학교, 신구대학교의 IT 소프트웨어과의 4인의 학생이, 재학생이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와 같이 연구와 상의를 거듭한 끝에 어플리케이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대학교 IT 소프트웨어과 항공서비스과의 창의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설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개발을 했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수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보드 설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했었던 이러한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았고요. 감사하게도 개발자들이 이것을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여기 코드 스크린 화면이고요. 개발된 모습이고요. 실제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면들이 많지만 일부를 담아봤는데요. 먼저 총 1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위에 2가지 챕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교과목에서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단어와 기초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화면에 한자가 획순이 동영상으로 재생되어 있고요. 그 획순의 동영상 재생을 보면서 학생들이 밑에서 한자를 연습할 수 있고 밑에 지우기 버튼을 활용해서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요,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하트가 있잖아요.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게임의 요소를 반영을 해서 수명 차감을 작용 도입을 해 놓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뭔가 오답이 발생할 때마다 수명이 차감되는 식으로 마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문장 빈칸 넣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문장을 배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 학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발음 학습은 스마트폰의 TTS 기능, 외국어 음성 지원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발음을 청취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15주차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TTS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발음을 듣고 녹음하고 제가 피드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칫 온라인 수업에서 저는 놓칠 수 있었던, 제가 놓칠 수 있었던 그런 발음에 대한 수업을 조금 더 진행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과 저의 만족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패드 터치를 활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패드 터치를 활용해서 단어 학습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 반복 학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게임과 프로그램 학습의 요소가 빠른 피드백, 명확한 목표, 자기 페이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페이스와 정리된 규칙, 그다음에 학습자가 스스로 답안을 검증할 수 있는, 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 그다음에 스몰 스텝, 아주 짧게 간단하게 진행될 것, 그리고 보상이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요소를 투입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와이파이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뭔가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게임으로서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게임으로서 활용이 되었는데요. 저는 교수자는 그것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을 완성하면, 그러니까 하트의 차감이 모두 다 소진되지 않고 그 정해진 목표를 모두 완수를 하면 이렇게 클리어 시간이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것을 교수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했구나라고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이크로 러닝으로 컨텐츠를 더욱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해당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던 교과 내용의 유튜브 컨텐츠를 전송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학생들의 과제 수행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역할 연기, 실제로 롤플레잉을 통한 역할 연기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중국어 회화를 해보는 그런 실무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결과입니다. 강의평가 점수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습자의 사전 사후 요구도 이런 것들을 비교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총 4가지의 그러니까 영역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사전, 사후로 제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수업 내용, 수업 운영, 수용 만족도, 기대 효과 측면에서 모두 이렇게 만족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위쪽 수치가 강의 후에 만족도의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 완전학습 모형은요, 100%의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95%가 모두 기대한 그런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학습 모형인데요. 그거에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체 91.3%가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런 학습 성취를 모두 이룬 것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모형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의견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다방면으로 오픈형,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키워드는요. 이렇게 흥미, 그다음에 어플, 발음 이러한 키워드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흥미로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그리고 발음 학습을 했다. 이러한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발음 학습에 중점을 저는 두고자 했고 그것을 학습자들이 또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수업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총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본 연구에서 융합된 완전학습 모형의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 완전학습 모형의 적용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학습 과정의 보조학습 도구로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요. 사전학습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더욱 학습 밀도를 높여서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완전학습 모형은 시간적, 인적인 그러니까 10단계의 모형이니까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인적으로 많은 소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뭔가 조금 더 인적, 시간적 그런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마치 게임과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학습 흥미가 고취가 되었고 학습 동기를 유발을 통해서 또 성취도가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학습자의 그 의견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소통이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소통 부분에서 뭔가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라는 점은 저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수자와의 뭔가 의견 교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매 수업 시간 말미에 시행되는 형성평가로 그 학생들의 해당 수업에 대한 진도를 매번 체크하고 수업을 조정하고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학생들이 교수자와의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그 점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현입니다. 저의 연구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완전학습의 10단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융합으로서의 완전학습 10단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완전학습 모형은 굉장히 제가 시행을 해보니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교수학습 모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과목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다양한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융합하는 것은 완전학습 모형의 학습과정상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언급되어 오던 인적, 시간적 그런 제약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학습 10단계를 서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훌륭한 완전학습 모형의 교과목 특성을 담은 적절한 그런 방법을 접목하고 융합하는 것은 또 다른 효과적인 새로운 완전학습 모형이 다시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의 공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신구대학교 IT 소프트웨어과 학생 4인이 개발을 해 주었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이 프레임을 타 교과에 접목해서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프로그램 학습의 장점을 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접목되고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결론은 뉴 노멀 시대에 이러한 교육자원의 공유와 활용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융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러한 저의 희망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